숙박법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곳 없어 답답했던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숙소 운영하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들, 모르면 손해보실 것들 지금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다른 님이 직접 알려주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까지 아, 과대평가를 해주시나요? 네. 사실 저는 법 없이도 잘 살 사람이어서 대신에 이 야놀자에서 법 없이는 절대 못 사신다는 대표 법무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바쁘신 분들이라서 제가 조금 눈치가 보였어요. 아 근데 뭐 우리 사장님들도 바쁘신 분들 그렇죠? 네, 쌤쌤. 쌤쌤. 바로 한번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렇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는 법원이 아니고 스튜디오니까 편하게 즐겁게 촬영을 준비되셨나요? 네. 일단 준비를 하고 왔는데 그래도 사장님들께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긴장이 되긴 합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지만요. 뭐 이제 나중에 카메라 앞에 서시면 앞구르기 하고 뒷구르기 하고 옆구르기 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요? 네, 제 경험입니다. 아, 그렇죠. 다른 님이야 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의 짧은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야놀자에서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식입니다. 고사합니다. 네, 우리 앞으로 내 주변 로펌 컨텐츠를 통해서 사장님들도 자주 보실 분들이기 때문에 랜선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대망의 내 주변 로펌 1탄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근로 계약서. 시작부터 본격적이네요. 네, 그럼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당연하죠. 이거를 이제 계약서에 토시 하나만 틀리거나 점 하나 잘못 찍어도 바로 네, 주어는 얘기 안 했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잘못해서 좀 큰일 나신 분들, 고생하신 분들 보셨나요? 그럼요. A to Z까지 다 준비해 오셨다가 숙박업 시작하셨는데 잘못된 근로계약서로 직원 채용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 사실 저희가 영업 담당자분들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실제로 사장님들께서 이 근로계약서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주신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숙박업 같은 경우는 단기나 파트타임 등의 근무 연수도 많다 보니까 케이스에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특히 어떤 부분을 위한 걸까요? 일단 근로계약의 가장 기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특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은 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많은 계약서 예시를 찾아보실 수 있으셔서 쉽게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건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시면 되고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꼭 추가됐으면 하는 특약사항이 있으시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모든 계약서가 그렇지만 근로계약서 역시 향후 근로자와의 노동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용자, 즉 사장님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실 경우에 갱신 기간을 포함해서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년을 넘기면 정규직으로 자동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이 특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장님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일방적 계약 해지. 생각보다 낫지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께서는 급하게 다른 직원을 채용해야 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계약서상 명시해야 할 근로계약 기간,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금액 출혈까지. 네, 500만 원. 진짜 꼼꼼히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혹시 직원이 퇴사한 후에 바로 처리를 해도 되나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바로 폐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3년간 보관하셔야 되고요.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보존 시작일이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 그 밖에 서류들은 각각 보존기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 서류에 대한 보존기간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네. 네? 이렇게 진행까지. 있겠죠? 네. 네. 네, 만약 3년 이내에 폐기 또는 분실할 경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종이로 출력해서 보관하셔도 되고 전자근로계약서 형태로
작성해서 보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만약 직원이 자주 바뀌거나 직원 수가 많은 업체라면 인당 자료 보관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 전자근로계약서도 추천드립니다. 소영님 정말 중요한 말씀. 이런 자잘한 부분까지가 센스가 진짜. 저도 사실 이 야놀자에 와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처음 접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보관도 용이하고 사장님도 굉장히 편해하실 것 같고요. 팁입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몇 개는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임금 계산 방법, 임금 구성 항목 이런 건 좀 어려운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해 주시죠. 그럼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임금 계산 방법은 시급, 2일급, 월급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지 정해서 해당 금액을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상여금이나 기타 급여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임금 지급일은 매일 또는 매주 무슨 요일, 매월 며칠 등으로 할지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의 지급 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할지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할지 등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역시나 화면으로 함께 예시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맞죠? 네, 맞죠? 네. 이렇게 일을 주시다니 편집자님 미리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그 숙박업의 경우에 단기나 파트타임 근로자도 많이 고용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근로계약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혹시 단기직, 임시직과 정규직 분들의 어떤 계약서 내용 차이는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미리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유형의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시간대나 업무 조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무자는 법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욱 보호받기 위해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일반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며 사장님과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맞아요. 사실 이때 괜찮아요? 해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랬다가 괜찮아요. 또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네. 그렇죠.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산정 단위는 시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꼭 줘야 하고요. 이건 사실 정규직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혹시 단기직도 주휴수당 뭐 이런 것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 될걸요?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매우 좀 안쓰럽지만 실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안쓰럽다고요? 사장님들께서 이 부분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지식인 이런 곳에 보시면 단기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결론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3가지 조건을 근로자가 충족했을 때 한해서요. 우선 첫째, 근로자의 한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둘째, 한 주 동안 근무일 결근이 없어야 되고요. 마지막 셋째, 다음 주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은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요구했을 때 이게 지급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네. 그렇지. 네, 저 여기 가슴이 좀 아파가지고 재학생 때 저거 세 기준 다 지켰는데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맥주집, 막걸리집, 소주집 사장님 보고 계시죠? 아니 갑자기 여기서 좀 화가 나네요. 그분들 이거 안 10년 전 일이긴 하지만 숙박업 분양하신 게 아니면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대체로 좀 주류 쪽에 많이 지친 것 같네요.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오죠?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오죠? 예. 네. 그래도 제가 그때 이제 호로록 황자직거 이 문화에 잠깐 좋아했어가지고 이왕 알바 이력 밝혀진 김에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시점 이건 언제일까요? 네, 정석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근로계약서는 근무를 시작하기 전 근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으로 서명을 하고 근무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혹시라도 향후에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어수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바쁘고 급하시더라도 꼭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신 후에 근무에 투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겠네요. 네. 저는 3, 4일 일해보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분도 계셨지만 저와 그분은 문제되지 않았지만 만약 서영님 말씀처럼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사장님들은 뭐 확실하게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외국인 고용에 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외국인 고용 시에도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을 하는 게 맞겠죠? 네, 당연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계약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영문 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는 이제 근로장소, 업무 내용 외에도 수식 제공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내국인과 좀 다른 부분이 있네요. 그럼 외국인 고용 시에 이 부분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네, 근로계약에 앞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 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관련 정책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더보기란 링크 참고해 주세요. 마무리까지 완벽하네요. 네, 완벽합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데요. 저의 꿈이 숙소 운영 쪽이. 아, 그걸 아직 안 적으신 거예요? 네, 아직도 꾸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오늘 사실 이 시간을 가지면서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그렇죠. 이게 사실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도 계속 매일 배우고 또 배우고 또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많은 좋은 콘텐츠를 많이 그럼 네. 무슨 네. 말씀이신지 200% 알겠습니다.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가지고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오늘 우리 변호사님들과 함께 매주변 헌법 첫화 다 마쳤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동안 야놀자 내에서 법무 질의를 많이 담당을 해봤었는데요. 이렇게 나와서 사장님들의 궁금증을 직접 해결해 드린 적은 없었거든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고 더 좋은 정보를, 더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사장님들께서 더 궁금해하실 만한 공부 내용을 더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저희 말고 사장님들께서 실전에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도 들어보고 의견을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인 의견이 있어요. 일이 많아졌다. 더 빠질 것 같아요. 네, 참 성실님 의견 받아서 저희가 댓글 안에 평소 숙박업 관련해 궁금하셨던 내용들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콘텐츠로 녹여보도록 하겠고요. 불편하시면 영업 담당자한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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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도 내일도 사장님 대박 나시고요. 다 같이 네, 매주변 로펌